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맹자가 강조한 인애란 무엇일까? 이는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니다. 맹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원리로 인과 의를 들었다. 이는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의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의미한다. 맹자는 인애를 통해 인간이 단순한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인의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이익을 좇느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고 도리를 따르기보다 자신의 편의를 앞선다. 맹자는 이러한 상황을 개탄하며 말했다. 사람이 의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이익만을 좇으면 그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애를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 속에는 측은지심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는 곧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본능적인 감정이다. 길에서 굶주린 아이를 보면 누구나 안타까움을 느끼듯이 인간은 원래부터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 존재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키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작은 친절, 사소한 배려가 쌓이면 그것이 곧 인이 된다. 둘째, 옳은 일을 행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의란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니다. 이는 때때로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부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려는 사람들. 이럴 때 우리는 침묵하기보다 올바른 행동을 택할 용기가 필요하다. 맹자는 말한다. 의로움을 좇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길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인의를 실천하는 것이 결국 더 나은 삶을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인의를 실천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신뢰를 얻고 인간관계에서도 깊은 유대를 형성한다. 맹자가 강조한 인애는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원칙인 것이다. 맹자의 가르침은 단순히 고전 속의 문장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깊이 새길 만한 가치가 있다. 인의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남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 옳은 일을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그 신념을 지켜가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인애의 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얼마나 인애를 실천하며 살았을까?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선을 행하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맹자의 가장 유명한 사상 중 하나가 바로 성선설이다. 그는 인간이 본래부터 선한 본성을 타고났으며 올바른 환경과 교육이 주어진다면 누구나 선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상을 보면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맹자는 왜 인간이 본래 선하다고 주장했을까? 맹자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측은지심의 예를 들었다.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누구나 반사적으로 구하려 한다. 이때 우리는 아이를 구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느낀다. 맹자는 이러한 마음이 인간이 본래 선하다는 증거라고 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왜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지만 환경과 경험이 본성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잘못된 환경에서 자라면 욕심과 이기심에 물들 수 있다. 사회가 점점 경쟁적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게 된다. 하지만 맹자는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잘못된 교육과 환경이 빚어낸 결과라고 보았다. 맹자는 인간이 선한 본성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강조했다. 첫째, 선한 본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지만 방치하면 쉽게 흐려진다고 했다. 마치 작은 나무가 바람과 비를 맞으면 잘 자라지 못하듯 인간의 선한 본성도 꾸준히 가꾸어야 한다. 그는 사람이 본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단련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선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좋은 환경과 교육이 필요하다. 맹자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간이 본래 선하더라도 잘못된 환경에서 자라면 쉽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며 좋은 스승과 친구를 만나야 한다. 그는 좋은 스승이 없다면 훌륭한 인재도 없다고 말했다. 선한 본성을 유지하려면 주변 환경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작은 선행부터 시작해야 한다. 맹자는 작은 선행이 쌓이면 큰 선이 된다고 했다. 선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일상 속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 정직한 행동, 약자를 돕는 일 등이 모두 성선설을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선한 본성을 지키며 살았을까? 맹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래 선하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호연지기를 기른다. 호연지기란 크고 굳세며 정의롭고 올바른 기운이다. 맹자가 강조한 호연지기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다. 그것은 강한 정신력과 도덕적 신념,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그는 사람이 큰 뜻을 품고 바른 행동을 할 때 마음속에 거대한 기운이 자라난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호연직이다. 하지만 왜 맹자는 정신적인 힘을 그토록 강조했을까? 그 이유는 사람이 외적인 힘만으로는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라도 마음이 약하면 쉽게 무너진다. 반면 호연지기를 지닌 사람은 어떤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어려움 속에서도 올곧게 살아간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바른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라. 맹자는 정당한 일을 계속해서 행할 때 자연스럽게 호연지기가 자라난다고 했다. 즉, 옳은 행동을 습관처럼 실천하면 그것이 곧 내면의 힘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직한 행동, 타인을 돕는 행동, 약자를 보호하는 행동 등은 모두 호연지기를 키우는 과정이다. 둘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맹자는 큰 뜻을 품은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보아도 부끄럽지 않으며 다른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다고 했다. 두려움은 인간을 약하게 만든다. 하지만 옳다고 믿는 일이 있다면 비난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단련되고 점점 더 강한 기운을 얻게 된다. 셋째, 외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맹자는 호연지기는 의롭고 정당한 행동에서 나오지 부당한 이익을 좇는 마음에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즉,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 양심을 저버리면 호연지기는 사라진다.
우리는 종종 이익을 위해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진정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호연지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호연지기는 매우 중요한 가치다. 불의에 맞서야 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는가? 비난과 압박 속에서도 신념을 지킬 수 있는가? 정직한 삶을 살며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맹자는 말했다. 호연지기가 있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태연하다. 그의 말처럼 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호연지기를 기르고 있는가? 맹자는 인간이 마땅히 갖춰야 할 4가지 기본 덕목을 강조했다. 사람에게는 4가지 마음이 있다. 측은지심은 인의 시작이요, 수호지심은 의의 시작이며, 사양지심은 예의 시작이요, 시비지심은 지혜의 시작이다. 맹자가 말한 인의예지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4가지 덕목이 반드시 필요하다. 맹자는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을 사랑하고 돕고 싶어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측은지심, 즉 남의 고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다. 예를 들어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보면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걱정하게 된다. 이는 인간이 본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 본성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시할 때가 있다. 맹자는 말한다. 사람이 측은지심이 없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다. 즉, 인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의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름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의미한다. 맹자는 수호지심, 즉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의의 시작이라고 했다. 우리는 종종 이익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 기회가 생길 때 우리는 양심을 지킬 수 있는가? 남들이 다 편법을 쓰고 있으니 나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가? 맹자는 말했다. 사람이 의를 따르지 않으면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 즉, 인간이 도덕적 기준을 잃어버린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뜻이다. 얘는 단순한 형식적 예절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질서다. 맹자는 사양지심, 즉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예의 시작이라고 했다.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주장한다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운전한다면 도로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질 것이다. 맹자는 말했다. 예가 없는 사회는 오직 혼란만이 남을 것이다. 즉, 질서와 양보가 없다면 인간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는 뜻이다. 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맹자는 시비지심, 즉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마음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다.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모두 진실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맹자는 말했다. 진실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바로 보고 스스로 생각하며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맹자가 강조한 인의예지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원칙이다. 인이 없다면 인간미를 잃는다. 의가 없다면 도덕성이 무너진다. 예가 없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지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속고 흔들린다. 맹자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인의의 질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에 따라 사람은 군자가 될 수도 있고 소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를 따른다. 군자는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소인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좇습니다. 군자는 넓은 시야로 멀리 내다보며 원칙을 지키지만 소인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쉽게 타협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옛날 한 작은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정직하고 신의를 지키며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새로운 관리를 뽑는 시험이 열렸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묵묵히 실력을 쌓았고 이익만을 줬던 사람은 시험관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당장은 누가 유리했을까요? 뇌물을 바친 사람이 쉽게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의 부정이 밝혀졌고 결국 그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반면 정직한 사람은 끝까지 신뢰를 쌓아가며 인정받았고 결국 마을을 위해 헌신하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맹자가 강조한 군자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장은 더딜지 몰라도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인정받고 신뢰를 얻게 됩니다. 맹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스스로를 닦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군자는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며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려 합니다. 반면 소인은 쉽게 만족하고 자신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늘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는 사람과 당장의 이익에만 매달려 편한 길을 찾는 사람. 과연 누가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 맹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삶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때로는 유혹이 눈앞을 가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맹자는 말했습니다. 천시보다는 지리가 낫고 지리보다는 인화가 낫다. 하늘의 운도 중요하고 땅의 이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신뢰이며 올바른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올바름에서 나온다. 전국시대 한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나라의 관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의 상관은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상관은 젊은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눈 감아주면 너에게 큰 보상을 해주겠다. 젊은 선비는 고민했습니다. 이곳의 법이 썩어 있는데 내가 혼자 바꿀 수 있을까? 그저 눈 감고 살면 편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는 맹자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의로운 길을 가는 자는 비록 힘들지라도 반드시 빛을 보게 된다. 그는 상관의 부정을 고발했습니다. 당장은 괴로웠습니다. 비난을 받았고 고초를 겪었으며 결국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왕은 그가 했던 행동의 정당성을 깨닫고 그를 다시 불러 중요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는 끝까지 올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 세상에는 쉽고 편한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맹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가난할지라도 도를 잃지 않으며 소인은 부유할지라도 도를 잃는다. 즉, 역경이 닥쳐도 올바른 길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거짓으로 성공을 이루려는 유혹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결국 올바른 길을 지킨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게 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민귀군경, 백성이 가장 소중하고 군주는 가벼운 존재다. 이는 맹자의 대표적인 정치 철학, 바로 민본 사상입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고 군주는 그 백성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수천 년 전의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깊이 새겨야 할 가치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누구를 위한가? 맹자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왕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어느 날 양해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맹자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임금이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군주는 하늘이 내린 존재가 아니라 백성의 선택을 받는 존재입니다. 왕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군주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맹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백성입니다. 그 다음이 사직이고 마지막이 군주입니다. 군주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군주 중심의 통치 사상과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강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맹자는 올바른 정치를 위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백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굶주린 백성은 나라를 떠나거나 반란을 일으킨다. 따라서 정치는 백성이 풍족하게 살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부유한 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보호받아야 한다. 약한 자가 억압받지 않도록 법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셋째, 신뢰받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군주나 지도자는 백성을 속여서는 안 된다. 진심으로 백성을 아끼고 그들과 소통해야 한다. 백성이 나라의 힘이다. 맹자의 사상은 현대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기업의 리더 또한 직원과 고객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리더를 원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까? 맹자의 민본 사상은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입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강해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사회가 발전합니다.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가? 맹자는 이미 그 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닦지 않고 남을 다스릴 수 없으며 가정을 바르게 하지 않고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핵심입니다. 즉,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 가르침을 통해 개인의 도덕적 성장과 자기 수양이 곧 국가와 세상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개인의 수양이 중요한 것일까요? 맹자가 살던 시대는 전국시대였습니다. 각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권모술수가 난무하며 도덕과 윤리는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맹자는 왕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군주 자신부터 바르게 해야 합니다. 맹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주가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신하도 부패하고 신하가 부패하면 백성도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 나라를 바로 서려면 먼저 각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그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가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어떻게 올바를 수 있겠습니까? 맹자는 강조합니다. 자신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종종 세상을 탓합니다. 사회가 문제라고, 정치가 잘못되었다고, 직장이 답답하고,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맹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그것이 점점 커져 결국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맹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세상을 탓하며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먼저 자신을 바꾸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회가 변하면 결국 세상도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